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기준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검증하는가, 대상 집단의 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가설 검정을 분리를 합니다.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대상 집단 수가 몇 개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은 뭐에 해당되느냐? 변수의 어떤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냐, 범주형 변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검증하는가? 연속형 변수의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 모분포를 보느냐, 범주형 변수의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를 보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 집단 수가 몇 개인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설 검증의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래서 가설 검정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기 전에 전체를 표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설 검정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모집단의 모평균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모집단의 모평균을 검증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에 우리가 모집단의 모분산을 알면 Z테스트라는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하고요. 모분산은 모르고 표본수가 작으면, 여기서 작다라는 건 30개 미만입니다. 30개 미만. 30개 미만이면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그리고 모분산은 모르지만 표본수가 많으면 30개 이상이면 Z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T테스트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모분산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Z테스트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T테스트를 쓰는 거죠. 그런데 표본수가 많으면 Z테스트 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Z테스트의 산식을 보시면 T테스트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T테스트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T테스트는 이때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단일 표본 T 검증이라는 걸 씁니다. 원샘플 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일 표본의 T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사이파이의 스태츠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 T 테스트 원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평균의 검정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하면 Z테스트, 두 집단의 모분산이 다르면 T테스트,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아노바를 사용합니다. 일단 모분산 동일한지 안 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Z테스트 넘어가고요. 모분산이 다르면 T테스트를 씁니다. 이때 독립표본 T검증이라는 방식하고 쌍체표본, 대응표본 T검증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 있는 독립표본 T검정, 투샘플 T테스트라는 것은 두 독립된 표본이 등분산임을 가정을 하고 테스트하는 방식. 그리고 밑에 있는 대응 표본 T테스트라는 것은 한 모집단입니다. 한 모집단의 전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한 모집단의 전후. 예를 들어서 독립표본 T검증은 대학교라고 쳐요. 전자공학과와 국어국문학과의 영어 성적 비교. 뭐 그것이 이렇게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독립표본 T검증입니다. 여기 있는 쌍체표본 T검증은 뭐냐? 우리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응표본, 쌍체표본 T검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이파이의 스태츠 패키지에 T테스트 IND라는 것과 T테스트 REL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F1way라는 이 함수를 불러서 쓰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아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노바는 얘는 이제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요.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는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인데 분산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노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분산 검정, 모분산을 검정할 때는 카이제곱 검정하고요. F 검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집단이 몇 개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를 검정할 때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경우에도 변수가 한 개이면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적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는 카이스퀘어입니다. 변수가 두 개이다. 두 개인 경우에도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독립성 혹은 동질성이라고 부르고요. 함수는 카이스퀘어 컨틴전시라고 부릅니다. 제가 혹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독립성과 동질성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함수는 같은 걸 사용합니다. 카이스퀘어 컨틴전시를 사용합니다. 자, 가설 검정의 방법을 제가 한 판에다가 이렇게 쫙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들을 함수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하는 방법을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판으로 받고 이제 상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평균 검정입니다. 모평균 검정. 모평균 검정인데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뮤의 값이 뮤 제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어떤 경우는 x바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건 뮤는 모집단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x바는 샘플 집단, 표본 집단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 평균의 값이 뮤 제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때 모평균 검증을 사용하고 이때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 방식이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알 경우에는 Z 테스트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모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n이면 검정 통계량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 자, 모를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n이, 즉 표본이 30개 미만이면 t-테스트를 사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t-테스트를 사용하고요. 이 경우에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z-테스트하고 t-테스트의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르죠? 이것만 다르죠. 모집단의 시그마 분산을 사용하느냐,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쓰느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쓰느냐,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30개 이상인 경우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에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해서 Z-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T-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S를 써가지고 T-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고요. 모집단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뮤와 뮤2 사이에, 뮤1과 뮤2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은지 혹은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Z-테스트 또는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 비교는 아노바 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분산 검정입니다.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 하나인 경우 모집단의 분산의 값이 시그마 제로의 제곱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을 사용하고요. 검정 방식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합니다. 카이제곱 검정. 이때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하고 진행하는 거고요. 네,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산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 모집단의 분산을 검증할 때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모집단이 2개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모집단이 2개인 경우
자,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는 F검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F검정. 자, F검정의 검정 통계량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범주형 변수 한번 볼까요?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는 우리가 분할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할표. 범주형 변수의 분할표. 범주형 변수에 대한 교차 빈도수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범주형 변수를 얘기할 때는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먼저 기대 빈도라는 건 뭐냐? 특정 A 집단, B 집단의 제품 선호 여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기대 빈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있어요. A라는 제품이 있다고 치고요. A 제품의 선호 여부를 선호, 비선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집단을 A 집단, B 집단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A 집단, B 집단이 뭐 예를 들어 수입의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나눴다. 그래도 이 제품은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 비선호가 뭐 비슷할 거야, 똑같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냐? 선호, 비선호가 A 집단, B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거죠. 네, 이렇게 값이 좀 달라요. 이렇게. 이게 관찰 빈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라는 개념이고요. 이걸 이 교차 빈도수로 나타낸 표가 바로 분할표입니다. 자, 이런 범주형 변수는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할 때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적합도 검정을 사용하고요. 두 개인 경우에는 독립성 검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적합도 검정, 변수 한 개인 경우죠. 자, 이때는 도수 분포와 기대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거고요. H0는 도수 분포와 기대 분포가 같다라는 거고요. H1은 도수 분포와 기대 분포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적합도 검정이고요. 자,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형 변수가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H0는 두 변수가 독립이다라는 거고요. H1은 두 변수가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독립성 검증입니다. 자, 동질성 검증은 뭐냐? 두 집단의 범주형 변수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분포를 보는 거고요. 두 집단의 분포가 같다라고 하면 요거는 H0가 되는 거고요. H1은 분포가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적합도, 독립성, 동질성 검증이고 카이 제곱 검증을 범주형 변수 검증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산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찰 빈도를 O라고 얘기를 하고요. observe잖아요. observe. 그다음에 기대 빈도를 expectation 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통계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자, 여기까지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수업은 멈추고요. 실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